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이 가지를 3개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뭐를 먹을까 하다가 냉장고에 한 며칠 굴러다니다가 가지덮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먹은 거는 가지밥이잖아요. 요번에 먹는 건 이 가지덮밥인데 이걸 프라이팬에 썰어가지고 다 일일이 구워서 이거 다시 이렇게 묻혀서 볶은 거예요. 양념해가지고. 이건 제가 담은 파김치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가지가 막 몸에 좋다고 여기저기서 가지 먹으라고, 가지가 몸에 좋다고 들으셨죠? 뭐에 좋은 건 난 모르겠지만 음 맛있어요. 제가 또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후 2시인데 정확히 2시네. 오늘 첫 끼예요. 일 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근데 거기에 조그만 개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청소하는데 아주 으르렁거려서 혼났어요. 무섭지 않냐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혜롭게 해야죠. 개를 만나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일단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개나 사람이나 싫어하는 행동은 딱 멈춰야 돼요. 그걸 막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제가 안방 침대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담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가. 근데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주인은 없었어요. 빈집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그 개가 그 담요를 내가 이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개서 어떻게 해놔야 되는데 만지니까 제 여기를 이렇게 무는데 그냥 꽉 안 물고 이렇게 막, 그게 이제 그 싫어하는 그 걔가 이거 만지지 마라 이런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물려고 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는 집단에 이제는 그렇게 살짝살짝 내 팔을 문다기보다는 집었죠. 이빨로. 이거 만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땐 만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 다른 데 청소하고 올게 그러고서 거기를 일단은 후퇴했죠. 딴 데 막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거기만 남았어. 거기 해야 돼 이제.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 여기 청소할게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또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딴 데로 휙 가더라고요. 다른 방하고. 아까는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거기 막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그래서 뭐든지 안 되는 거는
일부 후퇴했다가 좀 이따 기회를 봐야 되는구나.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제 살면서 일부 후퇴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막 억지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부작용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약간 한 발 물러서고 시간을 갖다가 또 한 번 또 기회를 봐서 이렇게 또 이제 한번 푸시해보는 거죠. 근데 또 뭐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때는 거의 대부분 먹히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어느 정도 양보했잖아요. 이 방법을 어디서 써먹냐면 부부싸움 할 때 써먹어 보세요. 특히 스쿼트라고 싸울 때 아주 이 방법이 제대로 먹혀요. 막 밀어붙이기보단 좀 일부 후퇴해서 관망을 하는 거죠. 며칠. 며칠.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망하면 안 돼요, 절대. 대립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대립과 토론을 무서워하면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망하면 안 되고 처음에 내 의지와 내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먹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 물러서 있는 사이에 그 수컷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암컷에게 암컷이 저것을 원하는데 들어줄까? 들어주면 나한테 무슨 덕이 오고 막 이걸 계산해요. 수컷들은 그런 거 굉장히 계산 잘하거든요.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뭘까 막 이렇게. 근데 수컷의 단점은 뭐냐면 고양이가 쥐 몰듯이 물면요. 일단 이성은 저 하늘나라로 넘어가고 이 마음속 깊이 있던 아주 감성, 앞뒤 안 가리는 감성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야. 무조건. 이게 뭐 이겨서 나한테 득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거는 아주 수차적인 문제예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들은 약간 좀 다루려면 관망하고 좀 인내가 필요하죠. 이 암컷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음, 파김치가 맛있네요. 오후에 주주한 개털이 난장판인 집이었는데 청소기 이런 중간에 네 번을 비울 정도로 개털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할 때는 마음 편해서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구도대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지켜보듯이 막 있으면요 청소 더 못해요. 잘하나 못하나 저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할 것도 다 놓치고 청소하는 사람 되게 불편해요. 음. 가지 세 개 아주 순삭이네 순삭. 눈 깜짝했어요. 클리어했네. 맛있어요. 후식으로 비비비. 오, 다행히 제 무릎으로. 큰언니가 내일 산에 가자 그러는데, 요즘에 산에 송충이가 이렇게 많대요. 그 하얀색 송충이가 우르르 떨어져요, 위에서.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인데. 저 솔직히 산은, 겨울산을 제일 좋아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하얀 눈 쌓인 것도 좋고, 일단 벌레가 없어요. 이거 덥지도 않고, 날파리, 온갖 벌레들이 없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산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건강에는 저 초록초록이 엄청 많은 여름에 산에 가야 건강이 좋겠죠. 이게 저처럼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은 산에 산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요, 벌레 때문에. 음,
빌 게이츠가 음,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 이거예요.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난 지혜롭지도 않다. 다만 새로운 것에 갈망이 많았고 그거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 청소라는 직업이 우리 배 옛날 말로는 옛날 가정부죠. 거의 뭐 80년대 90년대에는 가정부로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천시하고 응? 약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드라마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아이고야 내가 이제 남의 집 청소를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신세가 돼버렸네. 응? 잠시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우리 친정엄마가 맨날 돌아가시는 때까지 식당 참모로 맨날 일하시고 설거지하고 김치 담고 그러더니 나도 엄마 인생 쫓아가나? 그랬어요. 잠깐 번뇌를 했죠. 이걸 해 마라 해 마라. 근데 저는 또 한 50살까지는 제가 50살까지는 50살인가 49인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까먹었네. 거의 30년 가량은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30년 가량을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정말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만둘 때 제가 장대하게 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난 절대 이 시간 이후로 사무실 근처는 가지 말자. 인생 반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사무실 출근해서 컴퓨터 그게 루틴이 있어요. 사무실 출근하면은 커피 한 잔 탁 타서 먹어요. 먹고 한 10분 명상한 다음에 뭐 팀 회의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회계사님 미팅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정이 있어요. 오전에 한두 시간. 그거 딱 하고 제자리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탁 켜요. 그리고 막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점심때 되면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또 먹고 또 막 작업하는 거예요. 그 짓을 30년을 했어요. 그 짓을. 응? 똑같아요. 무슨 비디오 테이프 계속 되감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 그만둘 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전업주부는 안 할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이나 할 제가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몸으로 하는 거 그것도 여러 직종에 한번 도전을 해볼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직종은 다 해볼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장대하게 나가지고 첫 번째 한 게제는 홀서빙이죠. 아우 홀서빙 하면서 아유 무릎 아파 팔 아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 사람 상대해야 돼. 그러면서 이 짓도 못하겠구나.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주방 보조도 한번 해봤어요. 이 쌀더미 같은 야채를 다듬고 양파를 다듬고 일도 못하겠네. 또 이제는 벌써 두 가지 직업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 마트 캐셔 계산대 있죠. 거기 가서 또 한 몇 개월 했었어요. 아이고야, 이것도 힘드네, 저것도 힘드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이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응?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에 대한 징글징글함. 사무실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징글징글함이더니 몸으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징글징글함. 그러다가 이제 머리로 굴린 게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문할 때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응?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할 거야 나는. 막 이렇게 막 자기와 합리하면서 막 미화시키면서 막 자기 막 체면을 거는 거죠. 막 경아야, 응? 이 세상에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이야. 너는 우월한 사람이야. 막 자기 체면 건 다음에 탁 가서 했죠. 했는데 첫 집을 했는데 하고서 이제 나오는데 희열감이 여기서 등에서 쫙 내리는 거야. 내가 치운 이 집에 모델하우스처럼 쫙 치워놨을 때 그 희열감. 제가 한 40번째를 지금 청소를 간 건데 가서 막 어지러져 있어서 개판 5분 전에 왜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집 있죠. 막 집에 쓰레기 쌓아놓고 사는 집이요. 그런 집을 40번째 중에서 한 10집은 돼요. 10집 이상, 15집. 그 확률적으로 한 30%는 그런 집이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개판 5분 전 집이 50%예요. 그리고 깔끔한 집은 40집 중에서 딱 2집밖에 없어요. 깔끔한 집이 더 괴로워. 뭘 치울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것을 똑같이 그냥 허수아비 마냥 청소기 돌리고 이거 하는 게 그게 또 더 무의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워낙 깔끔하니까 내가 치워도 티도 안 날 거 아니야. 그건 내 보람도 없어. 네, 참, 행복의 경솔이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지금 적성이 맞는 거예요. 홀서빙 할 때는, 물론 홀서빙에서 막 잘했다고 막 팁 받을 때가 많거든요. 막 제가 최고로 많이 팁을 받아본 게 그 삼계탕 집에서 받은 팁인데, 그 강남에서 그 사채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만 몇백억을 주무르시는 분이에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거기 삼계탕 단골이었어요. 일주일이면 3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이뻐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한 번은 저를 불러요. 삼계탕 놓고서 제가 갔더니 저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죽은 와이프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환생한 거 아닌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이 마누라하고 똑같이 생겼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사장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나는 이 사람이 어머야 이 사람 진심이구나. 내가 진짜 이 와이프하고 똑같이 생겼나 보다. 죽은 와이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장님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와요. 어떨 때 뭐 4일 오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낯으로 오는 거예요. 저를. 그게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리워하던 와이프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저기 있구나.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와서. 그러면은
초콜릿 있거든요. 초콜릿을 꼭 사가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초콜릿에 얽혀있는 사연이 있어. 와이프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줘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라고. 다른 뜻은 없다고. 초콜릿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일주일이 3, 4일 오는데 매번 올 때마다 이쪽 고래 저쪽 고래 막 종류도 다양해요. 어? 그래서 가게에 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항상 다 놨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먹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팁을 20만 원 정도 준 적이 있죠. 아, 저기 직원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 그래서 홀서빙 할 때는 그런 사사로운 재미가 있어요. 팁 뭐, 만 원, 2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어떤 때는 뭐, 저희 직원들하고 놨지만 제가 대부분 입마이 포켓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신랑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왜 그런 돈은 꽁돈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써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하여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가장 적성에 맞는 이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희 신랑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보더니 지금은 암시렁요. 청소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감가. 그래요. 그랬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